네, 안녕하십니까. 모난투입니다. 오늘 비트코인 움직임 심상치 않아서 영상을 켜게 됐고요. 오늘 비트코인 상당히 큰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원화 기준의 비트코인이고요. 이 정도의 낙폭이 여기도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는 이 정도의 낙폭은 여기쯤 있었었네요. 이런 낙폭은 너무 컸었고, 뭐 엄청 큰 낙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. 이때가 아마 그 청산수요가 일어났었던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, 지금 이 낙폭이 상당히 좀 크게 보이는데, 보통 비트코인 지금 지수 이동 평균선으로 봤을 때의 이동 평균선인데요. 이 빨강색이 200일선입니다. 보통 200일선을 잘 깨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. 이 보고 계시는 이 하늘색 선이 365일선입니다. 365일선을 뭐 도달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선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지하는 선이다. 이 선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완전 저평가. 그러니까 이 투자 자산, 이 자산에 코인이라는 자산이 투자의 가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보통 이런 365일선 이렇게 보이고요. 사실은 요때 샀었으면은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. 3,200만 원 선이니까요. 근데 지금 잘 타고 오다가 제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이 100일 가중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고요. 어제 보여주고 이걸 뚫고 내려오는 모습에서 이때 손절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하락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물론 오늘의 하락은 사실상 이더리움의 해킹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약간의 매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로는 200일선을 터치했다라는 부분이 하나고요. 두 번째로는 RSI가 30을 터치했던 부분입니다. 보시면은 RSI를 30을 터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.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.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생각보다 20 몇 가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얘는 터치 안 했고요. 여섯, 일곱, 여덟 번입니다. 거의 뭐 1년 새 8번 정도밖에 오지 않는 30을 터치하는 부분이고요. 30 터치와 더불어서 이 200일선과 365일선의 괴리가 상당히 가까운 상황이에요. 보시면 이렇게 괴리가 가까웠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약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 좀 과매도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실제 지금 비트코인이 요때까지 빼고 요거를 빼고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가장 매집을 많이 한 가격대가 언제냐라고 하면 1억 6천 정도가 나오죠. 1억 6천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한 108K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103.7K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.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있어요. 달러 베이스에서는. 원화 베이스에서는 완전 끌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상당히 좀 위험한 지역, 내려가는 칼날 뭐 이런 느낌도 들지만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하락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. 그리고 요 선이 조금 중요한 선이기는 한 게 이렇게 되게 많은 매물들이 모여 있는 선이기 때문이에요.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 고민 없이 갖고 계실 텐데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캐시플로우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 횡보를 하는 장에서는 사실 들고 있기 되게 힘들어요. 왜냐면 아무것도 나한테 주는 게 없거든요. 그냥 내 돈이 어딘가 묶여 있다?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 매입하신 분은 지금쯤 뭐 많이 수익이 났다 좀 빠졌네. 요 정도 수준일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게 다시 이쪽 수준까지 온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정도의 수준이 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 신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365일 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365일 선이 1억 4,600 정도니까 1억 4,700이라고 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한 번 더 이만큼의 음봉이 나온다면 깨지고 내려올 겁니다. 한 번 닿았던 걸로 기억해요. 이때 좀 많이 빠져서
한 번 365일 선을 닿았었고요. 이때가 RSI가 30 정도 선이었습니다. 그죠? 예, 지금도 딱 그 정도 선이다. 쉽게 말하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이고요.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느냐? 사실상은 호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나스닥 시장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. 좀 악재를 잘 못 가고 있다가 악재를 좀 맞는 어떤 그런 느낌이지만 의미 있는 선에서는 한 번쯤 사볼만 하기 때문에 오늘 살짝 담아봤습니다.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.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간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.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,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는 코인 자산에 대해서, 저는 코인 자산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알트코인 그리고 잡코인은 전혀 관심이 없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련돼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, 왜 그러냐? 일단 예전과 좀 다른 게, 예전에는 이 코인이라는 디지털 노마드라고도 볼 수 있죠.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이 예전부터 IT 쪽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이런 큰 고래들이 갖고 있었던 시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, 작년이죠. 작년이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요런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, 이 급등은 사실상 ETF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즉 기관의 자금이죠. 이만큼의 기관의 자금입니다. 이만큼을 매집한 기관이 지금 뺀다 라고 하면은, 기관이 매집했었던 시기는 뭐 요 정도도 됐고 요 정도도 될 거고 요 정도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관이 매집했던 평단가가 있을 텐데 그 평단가보다 낮아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한 또 트럼프라는 희대 대통령께서 본인의 아들들까지 앞세워서 코인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숏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,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은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들 또한 과하게 빠지는 걸 원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예전에 이런 패턴을 보여줬던, ETF가 나오기 전이죠. 이런 패턴을 보여줬던 것들은 이제 이 사이클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사이클을 만들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엄청난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, 이 엄청난 기관의 자금을 아무리 큰 고래라고 할지라도 쉽게 방향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은, 오늘은 나스닥도 많이 빠지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나스닥이 안 빠지면 언제 빠지겠어요. 근데 이제 나스닥이 빠지면 말 그대로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. 저는 나스닥이든 아니면 S&P든 꾸준히 모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뭐 전문가들의 버블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. AI도 이제 조금 빠지니까 뭐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,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지 않나 싶어요. 시장에 만약에 돈이 마르기 시작한다면 이런 악재 또는 조정을 맞으면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, 언제까지 그 돈이 금으로 흘러갈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, 일단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정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의 다짐이 있은 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꾸준히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게 맞지, 지금 현재 물론 이렇게 과하게 오른 부분, 저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땐 매집을 안 합니다.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평단은 한 요 정도 수준이에요. 요 정도 수준. 1억 5천 중후반 정도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. 108K 수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적자죠.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가격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
좀 더 빠지게 되면 뭐 1억 5천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조금 더 매집을 하겠다.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원화 베이스의 코인을 보셨고요. 지금 보시는 거는 달러 베이스의 비트코인입니다. 달러 베이스 비트코인이 훨씬 더 움직임이 격렬하고 이때 이제 빔 한번 나왔었고요. 사실 이 빔이 없었다면은 이런 하락이 보여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달러 베이스의 비트코인에서는 200일 선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약간 지지도 뭐 이런 게 약간씩 그 이렇게 움직이는 베이스를 보여줘요. 그러니까 탁 찍고 올라갔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휘감고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도 여기 쪽만 봐도 탁 찍고 가지 않죠? 이렇게 푹 내려왔으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훅 내려왔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살짝 올라갔다가도 내려오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딱 이 선을 딱 지지한다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200일 선이라는 가장 큰 선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질수록 오히려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 같은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365일 선 여기도 그어놨어요. 이게 365일 선인데 365일 선 여기도 한번 닿았었고요. 여기도 한번 닿았고 여기도 한번 닿았습니다.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을 때 한번 닿았었는데 이번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계속해서 횡보장을 겪고 왔기 때문에 심지어 최고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에서 이렇게까지 큰 하락이 나올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격도 많이 가까워져 있잖아요. 지금 보시면 이때가 되게 멀었죠. 그리고 이때 좀 가까웠었네요. 이때 좀 가까웠고요. 이때도 좀 가까웠고 원래 이렇게 가까울 때 좀 위에 있으면은 쫙 올라갈 텐데 이렇게 가까워진 상황에서 내려오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하락까지 올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간봉으로 보면 상승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. 뭐 어떤 분들은 흔히 말하는 103K가 기준이 된다. 아니면은 101K 또는 97K였나요? 97K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. 100K가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 가능성이 나와 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K 정도가 온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매집을 해야 되지 않나. 100K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깨질 수 있어요. 100K가 깨지면은 답이 없습니다. 근데 100K는 안 깨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98K에서 100K 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. 98K에서 100K가 이렇게 지지했던 요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5년 6월부터 6월달이네요. 6월달에 큰 조정이 있었었는데 요선은 좀 지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달러 베이스의 비트코인이 그렇게 쉽게 막 움직이는 모습을 막 보여주지는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 잘 버텨서 잘 올라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상승에 베팅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. 요 흰색 선 보이시죠? 요 흰색 선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일 텐데 얘를 뚫고 내려와서 지금 이미 밑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돌고 있을 때는 상승을 쉽게 점치는 건 위험하다. 오히려 장기 보유할 수 있을 포지션에서는 조금씩 사 모아가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분은 오히려 롱보단 숏이 더 맞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시간 분봉으로 보면 나름대로의 시도를 계속해요. 올라가 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 있습니다. 근데 이 올라가 보려고 하는 시도가 번번이 막히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. 네, 요 시점이 어떻게 보면 크게 박살나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1, 2K가 네, 쉽지 않네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거래량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. 이런 게 무서운 거죠. 이런 게
사실상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. 이런 게. 이렇게 큰 거래량으로 대쉬하는 것들. 조금 넓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라는 부분을 좀 착안해서 저랑은 1분봉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1분봉은 앞으로 안 보기로 했고요. 저는 시간봉과 데이봉 이 정도 보고 뭐 4시간봉도 있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. 4시간봉은 아직 많이 보지는 않아서 데이봉, 주봉도 지금 블린저 밴드 밑에 터치를 했어요. 이걸 끌고 내려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줄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98K가 만약에 된다. 만약에 98K를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를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. 만약에 한 7만 요 정도 수준이죠.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준다면 저는 강력하게 매수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수준이라면 매집해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 정도 수준이 오면 한 번쯤은 더 살 것 같습니다. 한 번쯤은 더 살 것 같고 네, 여기까지 못 가겠어요. 네. 제가 봤을 땐 요 정도 선이다. 한 7만 중후반 정도까지만 와도 사도 괜찮겠다. 이게 만약에 깨진다면 이런 지지선들은 의미가 없어요. 예, 이게 깨지면 제가 봤을 땐 그냥 과도한 하락에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. 여기서도 이 정도의 돌림이 있었으면 여기가 깨진다면 이 정도의 돌림까지 오겠죠. 4만 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엄청 무서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.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거는 사실 이때 엄청나게 매집을 하셨다라는 거죠. 누군가가 2020 3년 2년 거의 2년 가까운 기간입니다. 이게 2년 가까운 기간인데 이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매집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배는 아니지만 대여섯 배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있다. 이렇게 크게 한번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. 이게 프랙탈 구조라고 보통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넓게 보면 빵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리듬이 있죠. 이 코인을 투자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쪽 시장에서는 작용을 합니다. 여기서도 빵 여기서도 빵 당연히 빵 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입니다. 근데 이 빵이 좀 늘어졌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빵 해서 되게 늘어졌다가 팍 올랐고요. 그래서 빵 하고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급하게 올랐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빵 했는데 얘도 좀 천천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떨어지고 있으면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. 뭐 이걸 이렇게 이어가지고 뭐 한 98K 뭐 98K는 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98K 정도 내려온다면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오늘 급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투자에 유의하시고요. 이런 거를 뭐 정말 엄청나게 내가 대박의 꿈을 갖고 한다면 뭐 전 자산을 올인하셔도 되겠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올인하는 자산은 아니다. 하나의 종목으로서 접근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